이 보시면은 그 로마나이제이션, 로마자 변환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이게 그 맨 왼쪽에는 데바나가리 문자가 써 있고요. 데바나가리 문자. 이제 왼쪽에. 그러니까 순서는, 지금 이게 두 줄, 로 이제 썼기 때문에, 두 문단. 그러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순서가.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순서가. 그래서 맨 왼쪽은 여기 써 있듯이 데바나가리 문자입니다. 데바나가리 문자. 데바나가리는 신의 말이다라는 뜻인데, 이제 어쨌든 버머 문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데바나가리 문자로 표기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최근에 인도에서 힌디어를 표기할 때 인도의 그 현대 공용어 중에 하나가 힌디어죠. 힌디어 표기할 때 바로 이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데바나가리 문자 익힐 경우에 이제 인도 여행 가서 간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간판을.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번 시간에 데바나가리 문자는 익히지 않습니다. 이거 익히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이 문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문자가 결합이 돼가지고서 복합자가 돼요. 그래서 실제 총 문자가 한 300~400가지가 넘습니다. 이 복합 문자까지 외우려면은. 그래서 시간 허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이 통상적 표기인 로마자 표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버머 공부를 할 텐데, 지금 왼쪽에 쭉 써 있는 이 표기가 통상적 표기고, 최종 통일된 이제 그런 표기입니다. 근데 버머 여운교의 초창기에는 버머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자기 나름의 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맥도넬 표기하고 모니 윌리엄스 표기를 갖다가 대표적인 표기로 여기다 이제 제시했는데, 맥도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자 위에 선이 거 있는 이것은 아 장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표기는 아고요. 밑에는 아 하고 길게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감 모양을 표시했습니다. 삭감 모양을. 그래서 이제 맥도넬이 지은 책이든지 사전을 볼 경우에 이렇게 삭감 모양을 쓰고 있으면은 아 장음이구나, 길게 내는 소리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모니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위에 이렇게 선분을 긋기도 했지만은 또 겸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삭감 표시를 해갖고 장음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아 장음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맥도넬이든지 지금 이제 모니 윌리엄스 같은 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그림판을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표기에 왜 삭감 표시가 있냐 하면은 이제 여기다 그리면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삭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 단어 두 개가 합해질 때, 그러니까 단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질 때 앞 단어의 끝 단어하고요, 앞 단어의 끝 단어하고 뒤에 단어의 이제 앞 단어, 예를 들어서 다르마라는 단어하고요, 그다음에 아니로 드하라는 단어가 합해질 때 여기 써 있는 이 두 개 이제 음이 합해져 갖고 앞단어의 끝과 뒷단어의 앞에가 다 단음인데 짧은 음인데 나중에는 이게 다 장음으로 바뀝니다. 장음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장음이니까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뒤에 단어가 이제 이렇게 단음이 아니고 장음이 어디 있어요. 다르마하고 예를 들어서 아트만, 뭐 여기는 쓸 수 없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런 글자가 이제 장글자인데, 그렇죠? 이런 글자가 이제 뒤에 시작될 때 여기 앞에 이런 글자가 올 때 이때 이제 이 두 개의 글자가 합해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다르마트만이 될 텐데, 실제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두 개의 글자가 합해져 갖고 이제 장으로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범어 글자에서 문자에서 그 아 단음과 아 장음 위에는 아음을 갖는 것 중에 제3의 무슨 어떤 표기가 없어요. 우리가 단음과 장음이 앞이지만 그냥 장음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선분을 거놓으면은 그 앞에 말이 장음인지 뒤에 말의 앞에가 장음인지 앞에 단어의 뒤 끝이 장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그 이 아자 위에 삭과 표시를 해가지고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아트만이 장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기하냐면은 다시요. 그러니까 뒤에를 갖다가 이렇게 굵게 합니다. 굵게 만듭니다. 표기를.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모니 윌리엄 사전을 보면은요. 간혹 가다가 그 단어 중간에 있는 A자가 삭과 표시 중에 뒤쪽이 굵게 되어 있고 앞에가 가늘게 되어 있는 이런 표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해졌는데 뒤 단어가 아까 아트만 봤듯이 이게 장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지금 이 모리 윌리엄스하고 맥도널드 사전에서 이제 아자 위에 삭과 표시한 이유가 여기에 어느 한쪽 변을 굵게 칠해가지고서 이제 앞 단어가 장음으로 끝나는지 뒤에 단어가 장음으로 시작되는지 이런 거를 감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통상적 표기가 이렇게 왼쪽에 써 있지만은 이제 실제 그 맥도널드 사전이든지 문법책, 모리 윌리엄스 사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써 있는 표기 이 순서가 그대로 그냥 알파벳 순서예요. 이제 버머 가나다라 순서인데 말하자면은 이, 우, 리, 에, 아이, 오, 아우까지가 이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R자 밑에 점이 찍힌 거 이런 것들이 다 점이 찍혀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모음이라는 걸 명시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모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는 표기는 영어 음과 무관하다. 발음 기호일 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음이 리, 그다음에 이것은 리, 이것은 리, 이것은 리 이렇게 납니다. 이거는 좀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음부호가 위 안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맥도넬은 이걸 갖다가 좀 I자까지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사전마다 표기가 다르고 지금 문법책이든지 이 불교, 인도, 사상, 개론서에 써 있는 번호 표기는 왼쪽에 써 있는 이 통상적 표기를 이용한다. 이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누스와라, 위자르가 M자 밑에 점이 찍힌 것은 앙, H 밑에 점이 찍힌 것은 하, 가르침의 뜻이 하 이렇게 납니다. 또 하나 이제 명심할 게 웬만한 거는 그냥 여기 써 있는 알파벳 발음대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파, 바, 뭐 나, 바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딱 한 가지 CA라고 썼을 경우에 CA 이것은 영어에서는 C라고 쓰면은요 C라고 쓸 경우에 C자가 써 있을 경우에는 그 싸든지 까든지 이렇게 됩니다. 카페 할 때 카페 그렇죠 프랑스말 카페 할 때 까르 발음 나고 뭐 캐시어스 시저 할 때 시저 그때 시류 발음 납니다. 쌍시옷 근데 이 버머 표기에서는 절대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시라고 써 있을 경우는 짜예요, 짜. 쌍지읒. 다시 말해 소금이 짜다 할 때 짜짜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표기 방법은 어떤 이름 발음 방법은 다 잊어버려도 C의 발음만은 반드시 암기하기 바랍니다. 이 발음을 잘못하면은 버머 모르는구나 무식하구나 이렇게 이제 딱 낙인 찍힙니다. 그래서 C를 간혹가다 TV에 불교학자들 가끔 나오시는데 동국대학교 바깥에서 공부한 분들 가운데 이걸 써놓고서는 막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그 TV에서 그래서 아이고 저분은 망신당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A는 짜다 짜 이건 발음 기호고 그 현대 중국어 발음 기호에서도 CA라고 써서 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게 이제 여기 일단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발음이 있지만은 일단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범어 문법표 그러니까 이번 학기 동안에 이제 지금 제시하는 범어 문법표 4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법표를 보는 방식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이번 학기 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전반기 강의에서 이 문법 강의하는데 이 범어 문법 전체를 다 소개합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범어 문법 전체 다 이해하려면 한 2, 3년 걸립니다. 너무나 문법이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 이걸 암기시키는 게 아니고 범어 문법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끔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 끝나면은 범어를 독학할 수 있게끔,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의, 한 학기 강의 중에 이제 전반 강의만 문법이기 때문에 한 달 반에 걸쳐 갖고 다 끝낸다는 얘기예요, 문법을. 그 다음에 나머지 반 강의는 이제 불교 용어풀이 이제 강의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법표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지금 이 문법표를. 근데 지금 강의한 내용은요, 지금 금방 이 알파벳을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은 산스크리트 3번. 이제 강의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학습 자료실, 이 클래스 학습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이 PDF 파일을 이거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3번을 보면은요, 오른쪽 밑에 지금 얘기했던 그 알파벳에 대한 그 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표에서 세로로 썼는데 여기는 가로로 써 있습니다. 순서가 아이, 우리, 리, 에, 아이, 오, 아우, 까카가, 강아, 짜차자자냐, 따타다다나, 따타다다나, 아파바바마, 야랄라와 이 표가 아니고 잠깐만요. 요거를 어제 제가 이걸 다 수정했기 때문에 요것만은 제가 바꾸겠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 클래스에는 어제 제가 이제 여기에 좀 오타가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 여러분 이 클래스에는 이거 다 수정하는 거 올려놨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클래스 보시면은 일단 이 문법표, 4장의 문법표에 토대가 된 책 PDF 파일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작권 다 무관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저작권 조약 우리나라 가입하기 전에 이제 썼던 책이고 지금 다 절판된 책입니다. 절판된.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어제 산스크리트 3번 대명사표 이제 오타 있던 걸 수정을 해가지고서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내용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범어 알파벳인데 여기 보듯이 이렇게 순서가 그러니까 횡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 리, 에, 아이, 오, 아우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까카, 가, 가, 짜차, 자자냐, 따타다다나. 그러니까 이 로마자 밑에 점이 찍혀 있어요. 이렇게 점이. 이럴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반설음에 대해 권설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혓바닥을 입천정에 붙인 상태에서 발음하면 돼요. 그러니까 따가 아니고 따, 타, 다, 다, 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따타, 다드하나, 빠파바바마, 야랄라와 샤, 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이고서 샤, 샤 하면 됩니다. 샤. 그러니까 싸, 하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정 색깔은 다 무성음 여기 써 있듯이 빨간 색깔은 다 유성음. 그 다음에 이틀릭 칠을 눕혀놓은 것은 대기음.
공기가 샌다는 얘기예요. 공기 뛰는 소리. 이거는 공기가 안 새는데 하면은 바람이 셉니다. 공기가 안 새는데 하면은 공기가 셉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태리처럼 입히는 것은 대기음. 그다음에 냐, 마 이것은 비음, 콧소리. 그다음에 이제 무기음일 경우에 뭐 짜, 파, 자, 다, 바 이거 다 무기음인데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무성음도 있고 유성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검정색, 빨간색을 섞어서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표는 그 모니리움스하고 맥도넬의 그 어떤 특수한 표기를 우리가 참조하기 위해서 봤던 거고, 이 버머 그 발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때는 이 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 또 얘기하면은 이제 여러분 오늘 새로 들어온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이제 어쨌든 앞에 걸 얘기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 일반 들은 학생들은요 이제 복습하듯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한번 다시 읽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클래스 들어가면은 이 문서가 버머 발음과 대반항의 문자 쓰기 온라인 뭐 사전 사이트 링크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문서 이름이 여기 써 있듯이 버머 발음과 대반항의 문자 쓰기 및 온라인 사전 사이트에 있는데 발음도 제가 이제 학기 초에 다 얘기했지만은 이제 다시 독학하고 공부할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문서에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링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음을 연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단음이 써 있죠. 이건 대바나가리 문자, 이것은 로마자 표기. 이걸 누르면은 자, 이게 소리가 납니다. 오, 리, 이, 아이, 오, 아우, M자 위에 점이 찍혀 있지만은 뭐 요새는 M자 밑에가 되게 점을 찍습니다. M자 밑에. 아누스아라. 이건 비사르가. 가르침 뱉는 소리.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C에 붙어 있는 거. 이것은 발음이 짜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독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일단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바나가리 문자 쓰는 그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자인데 이게 아예야. 근데 쓰는 그 순서가 여러분 보시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장음 옆에 T자가 하나 더 붙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학기 과제물 중에 하나가 이거 글자 하나당 한 10번씩 써서 제출하는 건데 사진 찍어서 이 사이트 참조해서 쓰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건 이건 이거는 요게 와고요. 요게 이건 이건 약간 여러분 이제 아까 발음 사이트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쓰는 순서, 그러니까 대바나가리 문자 쓰는 순서, 그러니까 사이트를 소개했습니다. 또 먼저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버머를 쓰는 그 표기가 지금 인도에서는 이 대바나가리 문자를 쓰고 있지만은 동아시아에는 저게 안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냐면 시단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식담자, 한자로 실담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 부적이든지 아니면 대장경에 써 있는 문자들, 이게 바로 실담자예요. 실담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럼 대바나리가 안 들어오고 실담자가 들어왔냐?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는 실담자 거의 안 씁니다. 물론 이 문자가 있긴 있지만은, 근데 동아시아의 한자 문명권에 들어올 때는 실담자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실담자는 이렇게 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음절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뭐예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범어 문자를 쓰기 위해서 실담자를 도입을 합니다. 근데 아까 봤던 대바나가리는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뭐 위에서 아래로 쓸 수 있고 좌우로도 다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대바나가리 문자는 좌우 횡의 방향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라는 점도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이 정도 간단히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알파벳 외울 때 이제 제가 어저께 비법을 얘기했죠. 이거 이, 우, 우리, 릴, 에, 아이, 오, 아우, 깍, 가가, 강아, 짜짜자자냐 이렇게 외우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종이로 되어 있는 사전 볼 때는 이 순서로 그 단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외우는 비법이에요. 이, 우리, 에, 오. 아이 우리예요. 아이 우리예요. 이렇게 그냥 누구냐 할 때 아이 우리예요. 어떤 큰 대저택에, 그렇죠? 이제 정원이 무지무지 넓은, 그러니까 차를 몰고 들어가야 되는 그 정문 대문 앞에 이제 서서 그 인터폰을 누르니까 누구세요 하니까는 아이 우리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이 우리예요. 이게 모음 순서입니다. 아이 우리예요가. 그다음에 이제 누군지 알고서는 그럼 문 열어주세요 했더니 자꾸 안 열려요. 아이 우리예요. 가자 띠띵빵빵. 그다음에 가자 띠띠빵빵입니다. 가자 띠띠빵빵. 여기까지가 가자 띠띠빵빵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도 안 열려요, 문이. 그러니까 열려라 야랄라 왜 시시해 하면 됩니다. 배시시해가 웃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이 열리니까 배시시하고 해 하고 웃습니다. 자, 아이 우리예요. 가자 띠띠빵빵 열려라 배시시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문서 밑에 여기 써 있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암기는 이렇게 이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거 저한테 배웠다는 얘기 절대 밖에 나가 하지 말라고 농담합니다. 창피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정도 얘기하고요.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이 이후에 문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전반 강의 수요일 강의가 되겠죠. 이제 거기에 또 진도를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 사실 용어풀이, 그러니까 단어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단어풀이 이제 이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클래스 들어가서 이제 자료실 들어가면은 여기 이 자료 또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습 목차 클릭하면은 학습 자료실 요 밑에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2번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산스크리트 부디스트 텀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운받아서 이제 이 강의할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2분서입니다. 단어를 좀 크게 키우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중간중간에 이제 약코, 이렇게 밀려 올라갑니다. 네, 됐습니다. 약보를 이제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보예요.
이제 원문자, A자, M자, F자, 뭐 I자 이런 약보가 있습니다. 이 부호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단어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A자는 어드젝티브 형용사의 자 약자입니다. 근데 이제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가 명사처럼 쓰이기도 해요. 범어에서는요. 또 하나 이제 범어 단어는요. 이제 명사일 경우에 그 성이 있습니다.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하는 성이 있어요. 모든 범어의 명사는 성이 있다. 이것도 일단 암기하세요. 뭐 산, 돌, 나무, 뭐 다르마 남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단어에 성이 없죠. 뭐 산이 남자, 여자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산 하면 됩니다. 그것저것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범어는 모든 명사가 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인데 꾸며지는 그 명사의 성에 따라서 성이 바뀝니다. 형용사는요. 그러니까 남성 명사를 꾸미면은 형용사도 남성형을 써야지 돼요. 여성 명사를 꾸미면은 형용사도 여성 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형용사 표시한 것은 남성, 여성, 중성을 다 이제 쓸 수 있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A자가 붙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용사를 특별하게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M자는 마스큘린 젠더 남성이고요. 남성. 뭐 메일 해도 메일 남자. F자는 피메일 여성 명사. 그렇죠? N자는 뉴터 젠더 중성 명사. 그다음에 I자는 indeclarable 변화하지 않은 명사.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이 범어에서 명사와 형용사는 또 동사는 다 변화합니다. 변화를 해요. 명사는 이제 총 8격 변화.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는요. 격이 8개나 있습니다. 8개. 8격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범어 그 명사가 그 주어로 쓰일 때, 목적어로 쓰일 때, 수식어로 쓰일 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게 다 이 변화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문법 배우는 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총 8격 변화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또 그것도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순서를 주대국 위종 속초 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좀 알려주면은요. 명사변화표가 이제 바로 이게 명사변화표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게. 근데 이 중에 기본 격언이 여기를 보면은요. 뭐 여기를 봐도 되고 뭐 이쪽을 봐도 되고 다 같은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은 여기에 주대국 위종 속초 호 이렇게 써 있죠. 그다음에 기본 격언이 보면은 한자로 주대국 위종 속초 호 이렇게 써놨습니다. 노미네이티브, 어쿠자티브, 인스트루멘탈, 다티브, 네이티브, 아블레티브, 제니티브, 로케이티브, 보케이티브의 약자예요. 주는 그러니까 명사가 주격으로 쓰일 때 우리말 같은 경우는 내가 밥을 먹는다 할 때 내가 나는 이럴 경우에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대명사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갖고서 이제 어떤 특수한 이름을 붙여 갖고 영남이가 할 때는 이제 주격이고 영남이를 할 경우 대격이에요. 영남이를 그렇죠? 영남이를 대격. 그러니까 대격은 목적격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남이에 의해서 그 나무가 잘려졌다. 뭐 수동태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수동태 쓰일 때는 국격이 도국격입니다. 국격. 그다음에 영남을 위해서 이건 위격이에요. 그다음에 영남이로부터 혹은 영남이 때문에 할 때는 종격, 아블라티브, 뭐뭐로부터. 그다음에 영남이의 이건 속격.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형용사처럼 쓰일 때입니다. 영남이의 책 이런 식으로 소유의 문제, 소유격, 속격해도 돼요. 그다음에 영남이 등에 이제 무슨 먼지가 붙었다 할 때 처업격, 장속격. 그다음에 영남아 하고 부를 때 이건 호격 부를 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명사 단어인데 문장 속에서 역할이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도구, 위에서, 위격,
다음에 뭐뭐로부터 그 원인, 이유, 속격, 소유의 문제,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부를 때. 그러니까 이렇게 8가지 변화를 해요. 명사 하나가. 그래서 이렇게 8가지 변화하는데 그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에 따라 갖고서 또 다르게 변화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요, 여러분 자꾸 되풀이할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미리 또 얘기를 합니다. 남, 아, 중, 아, 여, 아 써 있는데 아로 끝나는 단어예요. 아로. 그런데 그게 남성 명사예요. 이럴 경우에 주격일 경우에는 끝에가 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마일 경우에 다르마가 법이에요. 법. 다르마 다 아시죠? 근데 주어가 되면 법이 옳다. 뭐 법이 최고다. 일 경우에 이땐 다르마흐 해야 됩니다. 다르마흐 법이. 그다음 법을 지켜라 할 때 다르맘. 법에 의해서 처벌받았다. 다르메나. 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할 때 다르마야. 그다음 법 때문에 법으로부터 다르마트. 그다음 법이 다르마샤. 법에 다르메. 법이요 다르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 아로 끝났을 때 그 아음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아카메나야 아타샤에 이렇게 다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 암기해야지 되고 지금 여러분은 이 표를 보는 방식만 익히면 돼야 이 표가 무슨 의미구나 하고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했듯이 지금 다시요. 이제 범어에서 이제 이렇게 명사, 형용사, 명사의 남성, 여성, 중성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 남성, 여성, 중성의 8가지 격의 변화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이제 남성이니까는 아캄에나야 다시에 방식으로 변하겠구나 하고 알고서 격어미를 붙여가지고서 그 다음에 문장을 갖다 장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명사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 성이 있고 그다음에 격이 또 8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모든 명사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여기 써볼게요. 명사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명사는 이제 남성, 여성, 명상이 있기 때문에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일 경우에 어떻게 돼요? 남성일 경우에는 남성변을 해줘야지 돼요. 형용사는 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용사가 꾸미는 단어가 여성일 경우에, 여성 명사일 경우에는 여성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성일 경우 중성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이 그 3가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든 명사는 수가 또 있어요. 수가 뭐죠? 단수 복수할 때 수. 그래서 이제 범어는요, 수가 이제 이 영어 같은 경우는 단수 복수만 있지만은 범어는 단수, 양수, 복수, 수가 3개입니다. 3가지예요. 양수가 뭐냐면은 2개일 때 2개. 2개일 때를 갖다가 따로 취급을 해요. 숫자가 2개일 때. 단수는 하나일 때. 단수는 하나일 때 따로 취급하고, 복수는 뭐예요? 3 이상일 때, 이때 별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수, 양수, 복수. 단수, 양수, 복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가 몇 가지예요? 수가 3수, 수가 3가지예요. 그 다음에 꾸며지는 말이 뭐예요? 명사인데 명사의 격이 몇 개였습니까? 8격이 있었죠. 주, 대구, 위종, 속초. 이것도 여러분 입에 배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요. 주, 대구, 위종, 속초. 그러니까 한번 혼자 계시면 따라하세요. 주, 대구, 위종, 속초, 호. 그러니까 주, 대구, 위종, 속처호. 그러니까 주격, 대격, 위격, 종격, 속격, 척격, 호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일 경우에는 남성이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여성이 되기도 하고 중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도 단수가 될 수도 있고 꾸며지는 명사가 단수일 경우에 양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개일 경우에 명사가 한 사람이 2사람이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사람 이상일 수도 있고 3가지예요. 또 격도 꾸며지는 명사가 8격이니까 주격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쁜
꽃이 하면 주격이에요. 예쁜 꽃을 하면은 예쁜을 갖다가 우리말로 한다면은요. 예쁜 꽃이 그다음에 꽃 꽃을 하고 목적을 꼽을 경우에는 뭐 예빈 꽃을 그다음에 예쁜 꽃에게 예뺀 뭐 꽃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예쁜이란 말이 막 변한다는 얘기예요. 형용사가 명사와 같이 순응해 갖고 그러니까 격이 8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형용사 하나가 문장 속에서 몇 가지 모습을 띠냐면은요. 형용사 하나가 자 보죠. 3, 3은 9, 9, 8, 72 72가지 모습을 띱니다. 72가지. 그러니까 우리말은 형용사가 예쁜 하면 그냥 한 가지예요. 근데 법어는 문장 속의 역할에 따라 갖고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의 성격에 따라서 형용사 하나가 72가지 모습을 갖습니다. 아주 상상 초월이죠. 이렇게 어려워요. 언어가. 그래서 이제 근데 동사는 더 어렵습니다. 동사는요. 동사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동사 변화 또 잠깐 소개하면은 형용사 변화는 그냥 그러는데 형용사 변화는 지금 이제 아까 봤던 그 명사 변화 여기에 줄여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기껏 해봤자 72가지예요. 근데 동사 변화 한번 볼게요. 이게 동사 변화 표입니다. 여러분 범어 공부할 때 동사 변화 이해하는데 범어 공부 전체의 한 3분의 2 정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동사 변화예요. 그래서 동사 변화는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전체 윤곽이.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범어 공부는 수행이다. 수행.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뭐예요?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제 그런 수직 방향의 그런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변화는 제가 이제 잠깐 소개할게요. 어차피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또 미리 맛을 봅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가 총 10가지가 있어요. 이걸 심류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류동사. 근데 이 중에 이제 물론 동사마다 어떤 종류인지 1류인지 2류인지 3류인지 4류인지 이 류자가 붙어 있어요. 그게 사전 찾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동사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동사도 수가 있어요. 수가. 여기 수 써놨죠. 여러분 보시면 수.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걸어간다 할 때 걸어간다가 동사인데 그 동사가 내가 걸어간다 할 때는 단수예요. 걸어간다가. 근데 두 사람이 걸어간다 할 때는요. 걸어간다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 두 사람이 걸어긴다 라는 얘기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양수를 듀얼이라 부르고 또 3사람 이상 행동할 때는요. 또 바뀌어요. 동사가. 그러니까 뭐예요? 수가 3가지죠. 수가. 그 다음에 인칭,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하고 1인칭, 당신이 하는 거하고 2인칭, 그 다음에 그가 하는 거 혹은 그녀가 하는 거 3인칭이죠. 여기에 따라 또 동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와 인칭만 따지더라도 동사 변화가 몇 가지예요? 수가 3가지, 인칭 3가지니까는 3, 3, 9, 9가지 변화합니다. 우리는 먹는다 하고 하나만 말하면 끝나는데 그 법어는요. 몇 사람이 먹느냐에 따라 갖고 한 사람이냐 2사람이냐 3사람 이상이냐에 따라 갖고서 먹는다 말은 바뀐다는 얘기예요. 먹는다, 먹는다, 믿는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먹는다, 그 다음에 당신이 먹는다, 그가 먹는다, 혹은 우리들이 먹는다, 너희들이 먹는다, 그들이 먹는다. 그렇죠? 1인칭, 2인칭, 3인칭이죠. 또 우리 2사람이 먹는다, 너희 2사람이 먹는다, 그 다음에 그들 2사람이 먹는다에 따라 갖고 또 동사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9가지 변화가 일단 기초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어간이 붙는데 1차 활용 어간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현재, 미래, 과거, 아우리스트, 금지, 원망, 조건, 기원, 명령, 중복 완료. 이게 1차예요. 그러니까 동사 하나가 현재를 쓰일 때 내가 간다 할 때 내가 갈 것이라는 미래예요. 내가 갔다. 이게 또 과거예요. 아우리스트는 이제 뭐냐 하면은 과거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아우리스트 이제 과거인데 조금 의미가 다른. 그 다음에 이제 가지 마라 할 때 이때 또 달라져요. 그다음에 가고 싶다 원망법 뭐 간다면 가고자 한다 뭐 가기를 기원법. 그 다음에 가라 하고 명령할 때. 그 다음에 갔다 하고 이제 옛날에 끝난 사건 얘기할 때.
이때도 달라집니다. 그럼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예요. 아까 9가지 변화가 있었죠. 수인칭 따라가고서. 근데 10가지니까 90가지가 돼. 90가지야. 그러니까 동사 하나가 90가지 변화하는데 또 하나 여기 여러분 P자 썼고 A자 써놨습니다. 여기는 빠라스마의 바다 약자고 아트문의 바다 약자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남을 위한 행동을 할 때 또 나를 위한 행동을 할 때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또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뭐 내가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근데 누가 이제 우리 집 제사 지낼 때 이때 동사가 달라요. 근데 내가 직업이 제사 지내는 브라만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서 제사 지내주는 그런 계급이에요. 근데 남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죠. 이때 또 달라집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다시 또 세보세요. 9가지에다가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9가지, 90가지였는데 그 다음에 또 나를 위해 행동할 때, 남을 위해 행동할 때 달라지니까는 180가지 변화합니다. 근데 이게 1차 활용일 뿐이에요. 1차 활용. 근데 180가지 변화를 갖다가 또 수동태를 만들기도 하고 사역을 만들기도 하고 의용으로 만들기도 하고 강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동으로 만들 때 또 다 이만큼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180가지에다가 또 이제 이렇게만 곱하면은 4를 곱하면은 4, 1, 4, 4, 8, 32, 720까지 변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보세요. 분사 변화가 또 쭉 써있죠. 준동사. 상상소랍니다. 동사 하나가 수천 가지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시 아까 이제 그쪽 그 표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 형용사, 동사는 다 변화를 해요. 문장 속에서. 근데 명사, 형용사, 동사가 아닌 것 중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뭐 조사, 그렇죠? 영어에서는 뭐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런 것들은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한다면 발음만 조금씩 달라져요. 앞뒤에 무슨 말이 오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보통 영어 문법에서 이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뭐 명사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관계없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세 사람 이상이냐 관계없어요. 전혀. 옛날 과거냐 뭐 현재냐 미래냐 아무 관계없어요. 항상 그 단어가 그냥 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디클라이너블이라고 부릅니다. 인디클라이너블 분리변화사 함께 묶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품사는 여기에 써있듯이 I자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지금 이 얘기 하나 하기 위해서 앞에 길게 범어 문법을 전반을 소개했습니다. 하간 앞에 소개했던 거는 여러분 나중에 또 얘기를 합니다. 하간 어학은 되풀이예요. 되풀이. 하간 제가 항상 얘기해요.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일단 뭐냐면요 의지 갖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그냥 자꾸 받느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허리 아파요. 그렇죠? 책상에 앉아 있으면은 그럼 딴 거 없어요. 좀 누워 쉬면 돼요. 게다가 또 기운 나면 또 의지 갖고 또 앉습니다. 그걸 한 6개월 1년 하죠. 그러면 하루 종일 책상에 의자 앉아 있어도 허리 안 아픕니다. 뭐 저는 지금 하루 종일도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고 작업해도 돼요. 밥만 먹으면서. 요새는 그게 가능하죠. 요새는 오타쿠 게임하면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어쨌든 어학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뭐가 암기가 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꾸 되풀이하고 자꾸 봐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범어, 뭐 저는 이제 범어 전문학자는 아닙니다. 또 제가 이제 공부 분야도 뭐 범어만 파가지고서 공부하고 이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범어도 할 줄 알고 티베트도 해독할 줄 알고 유창하게 하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문법책 이제 참조랑 사전 갖다 놓고서 문장을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불교학자가 범어, 티베트 뭐 빨리 할 때요 그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 그다음에 얼마나 잘하냐 이것은 내가 이제 그 분야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책들 갖다가 이러면서 자동으로 그 실력은 늘어납니다. 자동으로. 그다음에 이제 약보 중에 하나 약보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인디클라이너블 불변화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런 표기는 루트 어근 표기 어근 표기 여기 보면은 붙다 하면은 부처님이라는 뜻인데 붙드회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요 표기가 여러분 수학의 루트 기호죠. 그 루트에서 소문자 알자 있자 소문자 알자 이것을 좀 각이지게 쓴 것이 바로 루트 기호입니다. 뭐 다 알겠지만은 범어는 어근이 몇 개쯤 있냐 하면은요 한 2,000개가 있어. 2,000개 어근이 말의 뿌리입니다. 말뿌리가. 그래서 실제 그 2,000개의 어근을 암기하면은요 이것이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고 여러 가지 또 어근이 결합이 돼가지고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범어 전체 단어가 그렇게 성립되기 때문에 어근 2,000가지를 알고 있으면은 다른 단어들 뜻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어 불교 용어 그 풀이 시간은 뭐냐면은요. 이제 용어를 분석을 해가지고서 어떤 어근이 여기에 쓰였는지, 그다음에 어떤 어근과 어떤 그런 이 의미의 그 단위가 결합이 돼가지고서 이런 말이 됐는지, 이런 뜻이 됐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 듣다 보면은요, 그 어근이든지 의미소는 계속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처음 본 단어라고 하더라도 어근과 의미소를 결합을 시켜가지고서 아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근이 한 2,000가지가 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이런 어근을 뭐라 부르냐 하면은 범에서 다투. 네, 다투라고 부릅니다. 다투. 또 하나 이제 뭐 제가 또 지금 다투 할 때 아자를 휴게는 김에 다시 또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바로 어저께 얘기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남기기 위해 설명합니다. 그 범어 표기에서 특수한 문자가 많아요. 이런 것들, S 위에 점을 찍힌 것들, 또 N자 밑에 점을 찍힌 것들,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걸 갖다가 표기하려면은, 이제 어저께 강의했지만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그, 입력에서 상용구, 입력에서 상용구로 들어가서, 상용구 내용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입력에서 문자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입력에서 문자표로 들어가서 여기 찾아봐야 돼요. 뭘 갖다가 이런 글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영문 이제 이 표기를 하는데 원래 여러분 그 한글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한글 프로그램 들어가면은요 이 가운데 문자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제가 놓는 건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이걸 찾아놓으면 돼요. 뭘 찾냐 하면은 제가 벌써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요겁니다. 로만 SKT 그러니까 IDO 파일 한글 파일은 HWP죠. 이 상용구 파일은 IDO 파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딱 열면은 이게 항목에 들어갑니다. 항목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S 위에 점이 찍힌 경우에는요, 전부터 마침표 찍고, 그 다음에 S를 찍고, 그 다음에 Alt 키, 컴퓨터 키보드 Alt 키하고 그 알파벳에 I자 있죠, I자 키를 동시에 누르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도 다 제가 만든 겁니다. 바로 이 자료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로만 SKT 아이디어 학습 자료실에 이제 아까 그 2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범어로 맞아 표기 등 이걸 클릭하면은 여기에 로만 SKT 산스크리트 아이디어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운받아서 바탕화면에 깔아놨다가 아까 한글 파일에서 봤던 상용구에다가 이렇게 깔고서 표기하면 아주 쉽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약자에서 C자가 붙은 것은 컴파운드, 복합어의 약자입니다. 이 범어에서 복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어는 별도로 따로 제가 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스크리트 3번 표에 보면은요. 오른쪽에 복합어에서 6가지 종류 갖다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6가지. 여러분, 금강경 같은 경우도 금강경, 원래 제목이 금강, 반야, 바람일경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능단은 능이 끊는다. 그다음에 금강, 반야, 바람일경 이런 뜻인데, 능이 끊는다고 금강이 합해진 말이 바로 능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금강경의 원래 이름은요, 바즈라 체디카 프란지아 파라미타 수트라입니다. 바즈라 체디카, 그다음에 이제 프라지아 파라미타. 프라지아 파라미타는 제가 이제 그런 안 쓰겠습니다. 바냐 파라미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즈라 체디카가 능단 금강인데 한자 번역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원래는 이게 바즈라하고요, 체디카가 합해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하고 츠가 합해지면은, 이제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은요, 여기 봤듯이 뭐예요? C자가 하나 더 붙어요. 아츠처가 됩니다. 아츠처. 여기 봤듯이 보듯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아 플러스 츠는 아츠츠다. 이것도 여러분 암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암기인데 이것은 여러분 표에서 어디 나오냐면은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 문법표에 보면은 바로 요거예요. 지금 아츠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세로줄은 쯔 이게 써 있는데, 세로줄은 앞에 단어에 끝나는 의미예요. 앞에 단어에 끝나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뒤에 단어에 시작하는 의미예요. 세로줄은. 그 다음에 여기 가로줄은요, 앞에 단어에 끝나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즈라 체디카 할 때는 앞에 단어가 바즈라 아로 끝났죠. 그다음 체디카 할 때 츠하로 시작하죠. 그러면 둘이 합해져 갖고 뭐예요? 아츠가 아니고 아츠츠로 된다. 이렇게 합해진 모습을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이걸 연상법. 그러니까 발음이, 그러니까 소리가 연결될 때 어떻게 연결되는지, 소리의 연결에 대한 그런 법칙인데, 위에 첫째 줄은요, 이게 전체가 다 앞에 단어에 끝나는 맨 마지막 글자, 그 다음에 이 세로줄은 뒤에 단어에 시작하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들은 합해질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즈라 체디카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바즈라는 뜻이 뭐냐면은 금강자 알죠? 금강자. 저 금강. 뭐 번개도 돼, 번개 같은 거.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쇠붙이. 이게 금강입니다. 금강. 그 다음에 체디카는 자르다. 근데 이걸 번역을 할 때 능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능이 자른다. 능단,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금강경을 능단, 금강, 반야, 바라, 밀경이라고 그렇게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작게 하겠습니다. 근데 바즈라 체디카가 복합어예요. 그러니까 금강이란 말하고 체디카란 말하고 합해진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6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금강을 능단, 금강석 같은 다이아몬드를 능이 잘라버리는 그런 반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금강을, 목적어를 집어넣고, 목적격, 대격을 집어넣어서 능이 잘라버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소유복합어일 경우에는 복합어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복합어 설명하는 겁니다. 금강과 같이 능이 자르는 힘을 갖는 반야, 바람일경,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예요. 뭐가 맞느냐가 몰라요. 제가 복합어는요, 여러 가지, 6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택할 것인가, 이것은 그냥 주석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뭐가 맞을까요? 금강을 다 잘라버리는, 금강, 다이아몬드도 다 파괴하는 그런 반야지혜의 바람일경,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 다이아몬드 혹은 금강 쇠붙이처럼 모든 걸 다 파괴시키는, 이제 잘라버리는
힘을 갖는 바나바라밀경, 이게 맞을까요? 나중에 게 맞습니다. 금강처럼 자르는 힘을 갖는, 다 잘라버리는, 다 파괴하는. 뭘 파괴할까요? 번뇌를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번뇌와 분별과 망상, 희론, 이걸 다 파괴하는 그 반야지혜, 바라밀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에 복합어, 이제 아까 그 컴파운드 해갖고 시자 표기에 있는데, 복합어에 쓰이는 단어일 경우에 시자 표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복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PPP 이런 말을 써놓은 게 있어요. PPP. 여기에도 PPP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past passive participle 약사입니다. 과거 수동 분사, past 과거, passive 수동, participle 분사. 분사는 쪼가리 말이에요. 동사에서 떨어져 나온 말, 이 분사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과거고 또 수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예를 들면 영어에서 여러분 저 과거 분사 있죠, 영어에. 이게 바로 과거 수동 분사입니다. 영어에 eaten, 영어에서 eat 하면 먹다예요. 근데 eaten 하면 뭐가 돼요? 먹힌, 이 됩니다. 먹힌. 이게 이제 영어는 n자를 붙여주면 되는데 어머는 따 혹은 나 이런 걸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PPP라고 문법 표시를 합니다. 또 영어에서 learn 하면은 배우다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과거수 동사는 learned 이렇게 되죠. learned 배워지다. 뭐 the study is learned 하면은 뭐 그 학습이 배워졌다, 배워진다 이렇게 되겠지만 뭐 그런 말이 좀 이상하지만 또 learned는 어떻게 쓰기도 해요. the learned 하면은요 지식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명사의 의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과거수 동사는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과거수 동사는 실제 역할은 형용사적 역할을 하기도 해요. 꾸미기도 합니다. 꾸미기도 뭐 eaten 치킨 하면은 뭐 먹힌 닭 이렇게 꾸밀 수도 있겠죠. 또 이제 뭐냐면 명사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learned 할 경우에 배운 사람이라는 뜻이 되듯이 그래서 PPP가 붙으면은 동사를 형용사처럼 만든 건데 이것은 명사처럼 쓰일 수도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P자가 붙으면은 P자, 그러니까 대문자, 이럴 경우에는 빨리어일 경우에 빨리어. 그러니까 붓다 같은 경우는 빨리어나 범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니르바나일 경우에 열반, 빨리어는 니바나, 아뜨만 같은 경우는 빨리어는 아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때 제가 P자를 써가지고서 빨리어를 이제 옆에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어는 범어의 사투리다, 프라크리트다. 범어는 산스크리트. 이제 인도 사람들은 범어를 갖다가 상스크리트다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범어는 이제 뭐냐면은 완전하게 만들어진 언어고요. 그 다음에 빨리어는 뭐예요? 뭔가 그거 말고 다른 말들은 프라그리타. 원래 만들어진. 이렇게 씁니다. 원래부터 있는 언어. 그래서 프라그리타는 사투리. 그 다음에 상스크리타는 이제 뭐예요? 완전하게 만들어진 기원전 4세기 빠니니 이라는 문법 학자가 만든 그런 언어입니다. 물론 그 전에 문법을 참조해서 만든 언어입니다. 이 정도 아직 뭐 불교 용어를 못 들어갔지만은 이런 약보를 소개하면서 이번 시간 강의가 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